저런 거짓골이 호텔 안에 있으면 격 떨어지잖아! 빨리 치워버려!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상호는 그 말을 고스란히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상처가 스쳤다. 이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야!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74 노인이 36 청년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됐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선 20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74세 윤상호죠. 낡은 청소 도구들이 담긴 수레를 끌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상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평범한 노인 청소부 그 자체였습니다. 해진 작업복에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걸레와 청소 도구들을 들고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일꾼으로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상호는 각 층의 버튼을 누르며 오늘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2층부터 시작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며 꼼꼼히 청소하는 것이 상호의 일상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2층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무심하게 인사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호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화려한 오피스 빌딩은 사실 그의 소유였거든요. 상호는 건물 관리 상태와 직원들의 태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청소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층 복도를 걸레질하며 상호는 지나가는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어떤 직원은 마치 투명인간을 보듯 그냥 지나쳤어요. 그 모든 것이 상호에게는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아, 이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복도가 좁아져서 불편해. 한 젊은 직장인이 동료에게 불평했습니다. 상호는 들은 척하지 않고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직원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죠. 오전 내내 각 층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상호.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쓰레기 수거까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허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꾹 참고 일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호는 지하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죠. 이 시간이 상호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윤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같이 일하는 50대 청소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상호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그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건지. 맞아요. 어제는 한 직장인이 휴지를 바닥에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요. 다른 청소 직원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상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리자로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오후가 되자 상호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중요한 회의실들이 있는 층이었거든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지나가다 커피를 흘렸습니다. 카펫에 갈색 얼룩이 번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만. 그 남성은 당황했지만
상호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가져와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남성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상호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상호에게는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32의 윤지연이었죠. 지연은 시내 대형 약국에서 약사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책임감 강하고 착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 지연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이도윤이라는 36살 청년이었어요. 도윤은 스타트업 대표라며 스스로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젊은 창업가로서 크게 성공했다고 떠벌렸죠. 하지만 상호의 예리한 눈에는 도윤의 허세와 오만함이 그대로 보였어요. 항상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을 과시했고 말투에서도 교만함이 묻어났죠. 지연은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뭔가 불안했어요. 도윤에게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줘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고요. 지연이 말할 때마다 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도윤에 대한 의구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갔어요. 며칠 전 도윤을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상호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하급자를 대하듯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눈빛에서는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죠. 저런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상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도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친 상호.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원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상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도윤이 지연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사람일까? 만약 도윤이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호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 도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전 평소와 같이 청소 일과를 시작한 상호. 오늘은 유독 빌딩 로비가 분주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여러 회사 임원들이 오가며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호는 로비 대리석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을 깨끗하게 지우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죠. 그때 정면 입구로 한 젊은 남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고급 시계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로비에 나타났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상호가 바닥에 엎드려 청소하는 모습을 본 도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물을 닦고 있는 상호 때문에 바닥이 젖어 있었거든요. 아, 뭐야. 바닥이 젖어서 내 구두가 다 망가지잖아. 도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경비원부터 지나가던 직장인들까지 모두 상황을 지켜봤죠. 상호는 당황한 듯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야.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도윤은 주변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마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상호가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호는 무릎을 꿇고 도윤의 구두를 닦아주려 했어요. 74세 노인이 36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도윤은 상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야.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그 순간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의 말이 너무 과했기 때문이었어요. 경비원도 지나가던 직장인들도 모두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죠. 이런 사람은 당장 치워야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빌딩 품격이 떨어진다고. 도윤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상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고개만 숙인 채 상황을 모면하려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다가와 중재에 나섰습니다. 도윤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청소하시는 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진정하라고. 당신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야? 이 빌딩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도윤은 경비원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자신이 이 빌딩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직장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너무한 것 같은데.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도윤이 스타트업 대표라는 소문이 있었고 또 이 빌딩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도윤은 구두를 털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관리로는 제대로 된 회사들이 들어오겠어? 정말 실망이야. 그러고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상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우리 지연이와 결혼한다고? 상호의 가슴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도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요. 겉으로는 성공한 청년인 척하지만 속은 오만함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경비원이 상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씨,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쯤이야. 상호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윤의 진짜 인간성을 확인할 방법을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호는 평소처럼 지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이 아침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어요. 윤 씨, 아침에 로비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바닥을 젓게 했더니 한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상호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분개했어요. 그게 화낼 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맞아요.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직원들의 반응을 보며 상호는 확신했습니다. 도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이죠. 오후가 되자 상호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딸 지연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지연이는 도윤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을까? 상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휴대폰에 지연이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도윤이랑 같이 식사해요. 아버지도 같이 하실래요? 상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같이 먹자. 이번 기회에 도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도윤이 지연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친 상호.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도윤의 오만한 태도, 차가운 시선, 그리고 노인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과연 저런 사람이 지연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상호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상호는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죠. 레스토랑 입구에서 지연과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도윤이 함께 있었어요. 도윤은 상호를 보자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도윤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죠.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상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윤의 차가운 태도를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도윤이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오시기에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엔 좀 더 편한 곳으로 하자. 지연은 당황했어요. 도윤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떻게 해? 괜찮아, 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상호는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도윤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로 대화를 독점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에는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 잘 됐구나. 상호가 간단히 답하자 도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은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빠른 성장이 중요해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죠. 도윤의 말에는 상호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나이 든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말이죠. 식사 중간에 상호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복도에서 우연히 물을 엎지른 웨이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을 닦아주는 상호의 모습을 도윤이 발견했죠. 도윤은 지연에게 다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님이 저기서 뭐 하시는 거야? 웨이터 일까지 도와주시네.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남을 도우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좀 창피하잖아.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런 행동을 하시면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연은 도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씨를 창피하다고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윤아, 아버지는 그냥 착한 마음에서 하시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야, 난 이해 못하겠어. 이런 빌딩은 왜 청소부 관리가 이 모양이야? 웨이터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도윤은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상호가 자리로 돌아오자 도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상호는 도윤의 진심 없는 태도를 느꼈어요.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연이 상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어때요? 괜찮죠? 상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솔직한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지연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지연의 말에 상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도윤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로 급한 전화가 와서. 괜찮다. 상호가 담담하게 답하자 도윤은 시간을 확인했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식사 자리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에 도윤이 지연에게 속삭였어요.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만나자.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 좀 불편해. 상호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는 길에 상호는 지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네,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도윤의 태도를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도윤은 겉으로만 정중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상호는 평소처럼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쓰러진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무거운 봉투를 들어 올리려다 잠시 허리를 편 순간이었죠. 그때 도윤이 지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도윤에게 빌딩 구경을 시켜주려고 왔던 것 같았어요. 도윤은 상호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로비에 있으면 건물 이미지가 떨어져. 좀 더 한적한 시간에 일하면 안 되나? 도윤이 지연에게 불평했지만 목소리가 커서 상호에게도 들렸어요. 그 순간 도윤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발걸음을 거칠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호가 정리하던 쓰레기 봉투에 발길질을 했어요. 비켜. 사람 눈에 안 띄게 좀 치워. 갑작스러운 발길질에 상호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쓰레기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상호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경비원, 지나가던 직장인들, 그리고 지연까지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죠. 바닥에 넘어진 상호를 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흩어진 쓰레기들 사이에서 일어나려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지연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그 장면을 목격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아, 미안해.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실수요? 방금 일부러 발로 차신 거 제가 다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밀쳤다는 사실을 확실히 봤거든요. 상호는 무릎을 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흩어진 쓰레기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죠. 괜찮다, 지연아. 별일 아니야. 상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더욱 지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참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젊은 사람 너무한 거 아냐?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낀 도윤은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지연아, 저런 노인은 그냥 성실히 일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도윤의 말에 지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저런 노인이라고 부르는 도윤의 태도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도윤 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제 아버지예요. 아, 그게 아버님을 깔보려는 게 아니라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실망한 상태였어요. 차갑게 돌아서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지연이 상호의 팔을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호는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윤의 진짜 모습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경비원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고는 경비원에게 정중히 답했어요. 하지만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죠. 도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연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따로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지금 제 아버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도윤은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지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게 없다고요? 방금 일부러 아버지를 밀치신 거 제가 다 봤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를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상호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어떤 놈인지 세상도 알게 되겠지. 상호의 마음속에서 뭔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사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죠. 상호는 그런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요.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인에게 훈계를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짧게 답하고는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하지만 지연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저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뭐?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은 당황했어요. 설마 이 일로 결혼이 취소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진심이에요. 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 때문이었어요. 상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도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지연아, 우리 집에 가자. 상고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지연은 도윤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아버지와 함께 빌딩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도윤은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잠깐만. 도윤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도윤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겠다니. 저 여자분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은 도윤은 황급히 빌딩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상호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힘들었지?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도윤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네요. 아니야, 내가 바본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었던 거잖니. 상호는 딸을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도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도윤에게서 온 수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도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에서 뭔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지연.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실은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호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은 지연의 차가운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지연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도윤은 지연이 일하는 약국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연아, 왜 이러는 거야? 내 전화도 안 받고.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이 지연을 붙잡았어요. 도윤 씨, 지금 일하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연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럼 퇴근하고 만나자. 우리 얘기해야 할 게 있잖아. 무슨 얘기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연의 말에 도윤은 당황했어요. 끝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건 제가 도윤 씨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때 얘기예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본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단순한 실수 하나로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뭐가 문제야? 고작 늙은 청소부 하나 때문에. 도윤이 중얼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투자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회사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회사로 와보세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언론에서 도윤의 스타트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주목받던 이도윤 대표의 회사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는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호는 아침 청소를 하다가 로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창업가로 각광받던 이도윤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었구나. 빌딩 안 직원들도 모두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며칠 전에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발길질했던 그 사람 아냐? 맞아, 맞아. 그때 너무 오만하게 굴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역시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것 같아.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지연은 약국에서 그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하려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지연아, 괜찮아? 동료 약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연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에게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도윤을 못마땅해 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도윤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와 항의했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이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도윤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아, 뉴스에서 내가 나오던데 이게 다 뭐냐? 엄마,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녁이 되자 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의 고발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절망에 빠진 도윤은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어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지금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없어졌어. 그건 도윤 씨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사이까지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잖아. 도윤은 애원했지만 지연은 단호했어요. 도윤 씨, 저는 제 아버지를 무시한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확신이 섰고요. 지연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도윤 씨는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무시했어요. 지연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전 도윤 씨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도윤의 몰락에 대해 계속 보도했습니다. 이도윤 씨의 스타트업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경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창업가들의 과도한 자신감과 도덕적 해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도윤이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지연도 같은 뉴스를 보며 아버지의 지혜를 새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도윤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도윤의 몰락 소식이 전국에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평소와 같이 빌딩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빌딩 전체 직원들이 모이는 정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중요한 행사였죠. 상호는 평소처럼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윤 씨, 오늘 회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관리 직원이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상호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회의실을 정리했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대회의실에 빌딩 내 모든 회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평소 이런 회의에서는 빌딩 관리 사항과 공지 사항을 전달했죠. 상호는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회의가 시작되자 빌딩 관리소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인데요. 관리소장이 말을 하는 동안 상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가 왜 앞으로 나오는지
의아해했어요. 저분 청소하시는 분 아니야? 왜 저분이 나오시지? 상호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청소부 모자를 벗었어요. 그 다음에는 낡은 작업복 상의도 벗어냈죠. 안에는 깔끔한 셔츠가 있었습니다. 상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로 섰어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죠. 저는 이 빌딩의 실제 소유주인 윤상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저를 단순한 청소부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빌딩은 제 소유이고 저는 이곳의 회장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헉, 진짜? 말이 안 돼. 청소부가 빌딩 주인이었다고? 상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권력이나 돈 앞에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상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여러분은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칠 전 이곳에서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도윤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는 저를 늙은이, 거지꼴이라고 모욕했고 심지어 발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자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정말로 지금까지 저희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약자를 어떻게 보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동안 상호 앞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여러분은 훌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상호의 따뜻한 말에 직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상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권력이나 돈이 있을 때는 누구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상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직원들이 진심 어린 말을 건넸어요.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상호는 관리소장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곳에서 일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복을 벗고 정장을 입겠어요. 상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상호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빌딩 소유주가 3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직원들의 인성을 지켜봤다는 화제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영 방식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보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연도 그 뉴스를 보며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지혜와 인내심에 감탄했거든요. 한편 도윤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청소부가 빌딩 소유주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상호의 정체가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이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상호의 특별한 경영 철학을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어요. 자신이 모욕했던 청소부가 거대한 부를 가진 빌딩 소유주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도윤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지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죠. 그날 오후 도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상호가 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빌딩 로비에 들어선 도윤을 본 경비원과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도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윤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윤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상호는 도윤을 만날 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딩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상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죠. 저녁이 되자 상호가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도윤은 급히 상호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상호는 도윤을 보고 차갑게 돌아섰어요. 할 말 없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상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정체를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상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 씨, 상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그건 내 정체를 알고 나서 하는 말이지. 상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만약 내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 그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게 자네의 진짜 모습이야. 권력과 돈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는 사람. 상호의 말에 도윤은 더욱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주어졌어. 자네가 스스로 버린 거야. 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기회였고,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도 기회였어. 하지만 자네는 계속 같은 태도를 보였지.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로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내 딸 앞에서 보인 자네의 모습은 용서할 수 없어. 상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지연이는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자네는 그 마음을 배신했어. 내 딸을 아프게 한 것도 모자라 나까지 모욕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계속 사과했지만
상호는 냉정했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는 사업도 가정도 지킬 수 없어. 그때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마중 나온 거였어요. 아버지. 지연이 상호에게 다가오다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윤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연아. 나야. 도윤이 일어서며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지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아버님을, 회장님을 몰라봤던 거야. 도윤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문제는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연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아버지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고 해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도윤 씨의 한계예요. 도윤은 지연의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연아,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은 차갑게 말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은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윤의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했죠. 언론에서는 도윤의 몰락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부른 젊은 사업가의 몰락. 진정한 성공은 인격에서 나온다. 도윤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제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반대로 상호는 더욱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면모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상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기업에서 그의 경영 철학을 배우려고 했어요. 상호는 이제 완전히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빌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상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만나는 직원들은 모두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청소 직원이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청소복 벗으시니 어쩐지 낯설어요. 그래요? 하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상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회장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친근하세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상호의 진심 어린 인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회장실에 도착한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딸 지연을 잘못된 결혼에서 구해낼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호는 지하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청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장님이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한 청소 아주머니가 자리를 권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뭐 맛있는 거 나왔나요? 상호는 예전과 똑같이 소탈하게 대화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신기해요. 지위가 바뀌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으시네요. 사람은 지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상호의 말에 직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상호는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상호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이 아버지를 마중 나왔습니다. 요즘 지연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다. 우리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아버지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지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도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들리는 말로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구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기특하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상호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상호는 전국 경영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는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말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경영자들이 상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지연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해요. 지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만나보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모습으로. 상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상호. 젊은 의사는 정중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연이가 아버님에 대해 정말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네, 지연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상호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상호는 다시 빌딩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회장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저녁 무렵 상호는 지연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키운 것 같아요. 그래, 경험이 너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준 거야. 아버지처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상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후세에도 남겨야 한다. 상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상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모습은 허울일 뿐이고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보람찬 하루였어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